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의로 사태의 본질이라는 것은 의료계가 하고 관련된 게 아니고 의사협회하고 관련된 것도 아니고 그냥 전공의들하고 의과대학생들하고 관련된 겁니다. 윤 정부하고 미래의사들하고 관련된 거지 뭐 의료계 전체하고 관련이 없는, 그래서 기득권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어제 이제 알 바니요, 이제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댁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이런 방송을 제가 내보냈는데 한 분이 냉철하게 이번 사건을 여러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정부가 의사라는 직군을 버렸습니다. 여기서 의사도 젊은 의사들입니다. 그래서 젊은 의사들이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난 겁니다. 젊은 의사들이 떠나버린 겁니다. 매여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떠난 겁니다. 사표를 던지고 계약이 종료가 된 겁니다. 계약이 해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돌아올 사람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더 적나라하게 이 나라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개인은 나라를 향해 소리를 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국가는 권력을 갖고 있고 국민들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개인은 아무리 아우성을 치더라도 다 뭉개버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이런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개인은 나라를 향해서 저항하기 아주 어려운 겁니다. 항의하다가 지치면은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것 외에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정책 오류로 한 직군을 죽이기로 막으려 하는 국가는 그 직군 없이 살아가는 대안도 같이 제시해야겠죠. 그걸 못하면은 희생양은 국민들인 겁니다. 여러분 아주 짧지만 이번 사태 전후를 너무나 명료하고 명쾌하게 그냥 정의한 겁니다. 국가가 젊은 세대는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젊은 세대의 한 직군인 젊은 의사들을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낙담해 가지고 미래가 없어지니까 다 떠나버린 겁니다. 왜 떠났냐? 개인은 합법화된 폭력을 갖고 있는 국가에게 대항할 수가 없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냥 떠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야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책임이 이제 없는 겁니다. 이제 책임을 져야 될 것은 윤석열의 책임이고 윤 정부의 책임인 거죠. 왜? 본인들이 다 그런 걸 계산해가 여러분들이 일을 저질렀을 테니까 그걸 여러분들 그냥 너무나 냉정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냥 7대 요구안을 내세워 가지고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냥 한 겁니다. 했으면 행위 주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제는 일체 전공의들한테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이야기할 자격도 없는 겁니다. 떠났으니까. 여기 이제 이번 사태를 보고 한 어머님께서 남긴 겁니다. 외과 수련 전공의 부모로서 조롱과 협박, 악마화까지 굴욕적인 노예로 미래가 없는 삶을 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들은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국가도 싫고 국민도 싫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나라를 떠날 겁니다. 의료 붕괴는 불가피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 또 이제 뭐 악담 퍼붓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심정을 가진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거를 제가 좀 순화해 가지고 만정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도 순간의 마음이 이런 돌변하게 되면은 남남보다 더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공의들하고 여러분들 국민들 사이의 마음 상태라는 것이 남남보다 더 심해져 버린 겁니다. 이게 한 분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전공의의 다수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번 사태를 정부는 지금도 오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 학자들이 연구한 이론, 가설 이런 것가 현실을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 데 여러분들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바로 엘버트 허시만 교수가 여러분들 소개했던 엑시트, 보이스, 로얄티, 기업과 조직과 국가가 자신이 기대하지 않는 쪽으로 여러분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인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반응하는가 아주 명저죠. 엘버트 허시만의 탈출, 항의 그리고 충성. 국가의 공권력이 개인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할 때 개인이 이러면 어떻게 선택합니까?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고 순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나라를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이란 나라, 캐나다 나라 여러분들 많은 그런 이민자들은 선조들이 유럽을 나온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회를 찾아서 나왔겠지만 초기 여러분 이민자들은 대부분 유럽의 왕정이나 종교 탄압을 피해서 왔지 않습니까? 국가가 특정 종교를 탄압할 때 항의할 수도 있고 보이스 그리고 침묵하면 뭡니까 개종할 수도 있고 로얄티 그게 등 안 되면 뭡니까 배를 타고 떠나버린 겁니다. 엑시트를 해버린 겁니다. 이 엘버트 허시만의 이 글은 짧은 글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여러분 우리 함께 가르쳐 주는 거죠. 정확하게 전공의 사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일종의 이론적 틀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죠. 한국어로는 여러분 보시면은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무너져가는 회사 망가진 조직 신물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개인이 어떻게 여러분들 선택할 것이냐 엄청나게 직관적인 연구고 지금 홍콩 사태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하는 데도 너무나 여러분들 시사적인 겁니다. 홍콩의 보안법이 이런 실행에 옮겨지면서 민주화 세력들이 전부 다 탄압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어떤 사람은 영국으로 캐나다로 미국으로 떠나고 어떤 사람은 감방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사람의 반응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여러분들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현재 한국에 대비하면 뭐냐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전공의들은 엑시트를 한 겁니다. 전공의 시장을 그냥 나와버린 겁니다. 나라를 떠나지 않았지만 전공의 가운데 일부가 앞으로 나라를 떠나겠죠. 나라를 떠날 겁니다. 왜냐하면 만정이 떨어졌으니까 나라의 체제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나라의 의료계에 대해서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이름들 정리된 것은 의대생들 학부생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너희들이 어디 가냐 한반도에서 어디를 가겠냐 그렇게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젊은 의과대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외국을 여러분들 탈출할 겁니다. 왜? 젊고 일단 똑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열심히 구하면 길은 또 열리기 마련이니까 이게 핵심이거든요. 엑시트를 해버린 겁니다. 엑시트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나 한동훈 여러분 당대표가 무슨 의정협의체를 하겠다. 그게 제 눈에는 다 먼 거 하니까 쇼처럼 보이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뭐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폼을 잡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미 상당수가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마음이 떠나버린 것이고 그다음 이름 떠나는 것은 몸이 떠나겠죠. 그렇게 이름 돌아가는 겁니다. 공공재로부터의 이탈은 어렵기 때문에 공공재의 질이 떨어질 때는 공공재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번 의료 사태 같은 경우는 전공의의 미래가 보이지 않도록 정책을 바꿀 때는 항의의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항의하지 않고 침묵하게 되면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공공재가 아닌 공공악에 기하게 되는 것이다. 항의하더라도 정치 권력이란 것은 폭력이기 때문에 합법화된 폭력이기 때문에
항의하더라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밀어붙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권력이 갖고 있는 속성이고 힘인 겁니다. 그래서 이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엑시트 보이스 로얄티라는 그런 이론적 틀을 보게 되면은 뭐 신기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탈을 통한 깔끔함을 선호했던 미국의 경험은 우리의 역사를 통해 지속되어 왔습니다. 유럽으로부터의 이탈은 미국 내에서도 서부 개척을 통해 재현되었습니다. 유럽을 떠난 게 왜냐? 어떤 사람은 기회를 찾아 떠났지만 어떤 사람은 정치 권력의 압제를 피해서 떠났고 어떤 사람은 좀 종교적 자유를 좀 선택하기 위해서 떠난 겁니다. 도저히 그 체제가 자기를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전공의들과 하고 젊은 의대생들이 느끼는 심정이 그럴 겁니다. 도저히 이 체제가 우리의 앞날을 여러분들 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살 수 있게끔 보장을 못할 거다.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최종적인 것은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가는 것은 지금은 훨씬 더 상황이 좋죠. 옛날에 비해 가지고. 이제 이 어떤 글을 남기신 이 허심한 글을 읽고 남기신 분이 자기 소회를 정리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한국 사람들은 침묵하기 시작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저는 적어도 한국의 불합리와 부조리에 대해서 침묵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사항은 탈출, 이탈도 먹히지 않고 항의도 먹히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 한국은 이탈과 항의 어느 것도 먹히지 않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그냥 방관하는 거죠. 용기 있는 사람은 떠날 것이고 그냥 살아야 되는 사람은 방관하는 것이고 그다음 소수가 여러분들 목소리를 높이지만 점점 목소리를 높이는 한국인들의 기계나 결기나 용기 같은 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 상황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제 보이스는 없는 겁니다. 그냥 보신만 있는 것이고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정의로움을 여러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숫자는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아주 명저서를 통해 가지고 한국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이제 오늘 어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그냥 이번에 윤 대통령이 무슨 추석에 돈을 많이 올려준다 이렇게 폼을 잡았는데 한 의사분께서 이 보면은 이런 아사리판에서 저 같은 개운이들은 오늘도 열심히 일하며 잘 살아가고 있지만 고생하는 후배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고 정부는 원하는 2,000명을 확정했기 때문에 기쁨 때문에 춤을 추고 샴페인을 터뜨려 대망의 의료개혁 성공을 축하하며 이 점에는 전국민 축제라도 벌려야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려서 백성을 편히 살게 하겠다고 했는데 모두가 말자치뿐이고 멀쩡한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게 생겼습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끝이 안 좋을 겁니다. 세상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이 엉터리인데 끝이 어떻게 여러분들 엉터리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엉터리가 되는 거죠. 대통령이 추석 대란을 막기 위해 응급 진찰료를 3.5배 올리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의사와 병원이 떼돈을 벌 것 같습니다. 3.5배 올린다는 것은 전체 병원비가 아니라 진찰료입니다. 병원비는 진찰료 더하기 검사비 더하기 수술비 더하기 주사값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 가장 적은 부분이 진찰료입니다. 그럼 얼마나 올려준다는 걸까요? 응급실은 15,000원, 의원은 3,000원, 약국은 1,000원입니다. 그것도 한시적으로. 워낙 쥐꼬리만한 진찰료라 3.5배 대폭 인상해봐야 고작 3,000원 정도 더 줍니다. 그야말로 무지한 국민들을 기만하려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악마는 언제나 디테일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네요. 어쨌든 뭐 이번에 의료 사태는 현재 한 2만여 명 정도 되는 미래의 젊은 의사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들어오게 될 그런 의사들 그리고 이번에 전공의를 그만둔 만 한 2,000명 정도의 전공의들에게 분명히 보여준 것은 이런 선택인 거죠. 나갈 건지 목소리를 높일 건지 아니면 순응해서 이 체제에서 할 건지
그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기준으로 전공인은 떠난 겁니다. 완전히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의정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